둥글둥글 지구촌 국제구호 이야기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동글동글 지구촌 국제고행 진행한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자신한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자신은 자기의 돈을 써서 기부를 할 것인가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만약에 뭐 이런 기회가 돈이 있게 되어서 제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몇만 원이라도 어느 정도 어려운 나라 친구들한테 기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둥글둥글 지구촌 국제구호 이야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당연하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못 누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되새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친구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고, 그 친구들도 최소한의,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기부를 할 것 같습니다. 혜정님 해주세요. 저도 기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 잘 살게 되는데, 아직도 다른 나라들이 잘 못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빨리 잘 살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 결심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 돈이 더 많아지면 기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지면 그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기부에 대한 어떤 그런 돈이 더 크게 느껴져 가지고 기부를 더 못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은 내게 필요한 게 얼마큼인지를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뭐 일정 비율 몇 퍼센트는 기부를 하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기본소득 캠페인처럼 어차피 제가 얻는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내 노력만으로 얻는 것들이 아니라 모두의 것들을 바탕으로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 모두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생각을 간다던가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는 한 기부하는 것들이 결코 그 착한 마음에 의지해서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나 혼자 기부하고 만약에 지훈이나 수근이는 안 한다. 그러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도적으로 지훈이, 승훈이 저 모두가 다 뭐 기부 또는 뭐 세금을 얼마큼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해지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둥글둥글 시구친 국제국어 이야기 이 책이 46쪽, 47쪽을 보면은, 여기에, 여기에 47쪽을 보면은, 여기 스스로 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길러주자는 말이 있고, 말과, 여기 어려운 나라층 사람들한테 빵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생산력을 길러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진짜 빵을 그냥 있는 것을 그냥 주는 무상으로 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사람 그렇게 둘로 나뉘는데 자기는 그냥 줘야 된다고 생산력을 길러주자는 두 의견 중 어디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가 어, 제 질문이고요. 저는 어려운 나라 사람들 그리고 지금 돈을 벌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 빵을 만들 수 있고 그 빵을 살 수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생산력과 능력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산력을 길러주는 것이 저는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빵은 무한대로 줄 수 없지만 생산력을 기른다면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일을 하거나 직접 만들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매성우님 해주세요. 저도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보다는 빵을 구입할 수 있는 생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빵만 만들 수 있지만 돈이 많으면은, 아니, 돈이 있으면은 빵 말고 다른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승훈 씨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승훈 씨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물론 두 분의 이야기처럼 빵을 만드는 그 기술, 빵을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어, 길러주는 것들이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배고파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너의 빵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라고 알려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그 빵을 스스로 만들 때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두 가지 일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빵을 주고 그래서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 동시에 이제 어 빵 만드는 기술이라던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에게 그냥 빵을 나눠주지 않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빵을 나눠주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빵을 먹어서 지금 당장 살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충 설명해요? 승훈이가 아까 빵인데 그 빵만 만들 수 있는 기술보다는 뭐 돈을 주자고 또 했는데 그러면 빵 주지 말고 돈 주자는 얘기인지 뭐 그 얘기가 조금 혼동스러웠거든, 승훈아. 저는 빵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자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주자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64, 65쪽을 보면은 난민을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여기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리 많은 비용과 국민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난민을 모두 받아야 할까와 아니면 조금 야박하더라도 지금처럼 까다로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최선이 있는 만 난민을 받는 게 좋을까 이 두 의견을 이 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는 난민을 500명 중 5명밖에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있는 두 의견 중 어떤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저는 아무리 많은 비용과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난민은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없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난민으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호주나 미국처럼 이렇게 난민을 받아서 훨씬 더 좋은 정치적 환경이나 아니면 살면서 훨씬 더 좋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초반에 우리 국민들의 조금의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난민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난민들을 더 많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난민을 그래도 조금, 검열을 거쳐가지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뭐, 집 같은 거를 뭐 이제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든지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난민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훈이가 말했듯이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등으로 뭐 인구도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되갚아야 될 때고 또 우리 한국이 세계 뭐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그에 걸맞는 국제적인 어떤 그런 책임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등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네, 여기까지, 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훈이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지훈이가 얘기한 김에 난민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 몇 가지 어떤 얘기 더 하고 나서 우리가 승훈이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이 뭐야, 승훈아? 외국에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온 사람들? 응. 또 지훈이 난민이 뭐야? 뭐, 다른, 뭐, 전쟁이나 무슨, 뭐, 환경 파괴로 인해서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 난민 앞에 사실 우리가 난민이란 말보다 피난민, 응? 이라는 말이 더 우리가 익숙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 대부분 우리가 난민하면 가장 큰 요소가 이른바 전쟁.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있으면 위험하잖아. 거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목숨을 구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사람들. 근데 이것이 꼭 전쟁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 뭐 가뭄이라던가 홍수라던가 뭐 지진이라던가 이런 자연재해, 뭐또 뭐 이른바 정치적 이유, 정치적 탄압, 정치, 종교의 탄압 등을 이유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하는 거?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난민이라고 그래. 자, 반면에 난민 말고 우리가 이민 간다라는 말. 이민은 뭐야? 외국으로 이민. 이사 가는 거? 외국으로 뭐 하는 거? 이사 가는 거. 그럼 난민하고 이민하고 차이점은 뭘까? 난민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이민은 자기가 원해서 어, 그렇지. 지금 말한 대로 난민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래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고국, 자신의 조국을 떠날 이유가 없었어. 근데 이러한 외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난민이라고 그래. 반면에 이민도 뭐 이민 같은 경우는 더 나은 상황,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자신의 어떤 그런 희망을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뭐 해가는 거? 옮겨가는 것.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문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면에서 난민과 이민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난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맺었는데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뭘까? 57쪽을 참고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다시 너희로 다시 돌아가라고 강제로 명령할 수 없게 하는 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거는 송환은 돌려보낸다는 뜻이야. 강제로. 즉,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즉, 그 사람이 뭐 정치, 종교적 이유로 탄압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도망을 왔단 말이야. 근데, 야, 너 우리나라에 살 수 없어. 너 너네 나라로 뭐해? 돌아가. 라고 강제 송환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 보고 결국은 가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하게 돼 있다? 금지하게 돼 있는 그런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 이른바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와 난민을 수용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도적 체류 허가는 음, 잠시 동안 이렇게 있는 음, 거지만 음. 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다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난민 수용. 그렇지. 인도적 인도적이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뭐 도의적으로 체류 머무는 걸 뭐 해준다는 거, 허가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임시야, 임시,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 뭐야 자기 돈 가지고, 응? 난민들이 너 돈 가지고 네가 알아서 뭐라는 거야. 너 힘으로 와서 먹고 살라는 거야. 즉 내가 강제로 떠나라고 하진 않겠다. 여기 머물러도 좋다. 하지만 뭐야?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잠시 너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너는 뭐 한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도 우리 정부가 너를 뭐 하지 않을 거다. 특별히 도와주지 않을 거다. 많이 도와주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 외국인 대우를 하는 거야, 그냥. 반면에 난민 수용 같은 경우는 그 난민을 우리 뭘로? 국민 또는 시민으로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뭐 하는 거? 지원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으로. 이런 점들이 이제 뭐야? 난민 수용 같은 경우와 다른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승훈이도 반대 측의 어떤 그런 근거를 제시했고 지훈이도 찬성 측의 그런 근거를 제시했는데 반대 측의 근거, 지금 현재 반대 측의 근거로 승훈이가 얘기했듯이 많은 뭐가 든다는 거야? 비용이 든다는 거야. 아까 승훈이가 그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다 그 돈이라는 거지. 그 돈이 결국은 우리 국민이 낸 뭘로? 세금. 세금으로 그 난민들을 지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우리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지 왜 난민을 위해 뭐 하느냐? 사용하느냐.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하고 하는 거지. 그들에게 주택만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뭐 그 사람들에게 뭐 교육도 해줘야 되고 의료보험도 해줘야 되고 식량 지원도 해줘야 되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뭐 하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이런 경제적 지원, 경제적 문제가 든다는 거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반대 측의 논리. 아니, 저 다시 물 가지고 와가지고. 응? 물 가지고 아, 와가지고. 돈 드는 거 외에 난민들을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들어서 반대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응, 세금을 내고 어쨌든 이것도 돈이긴 하니까. 응,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뭐 태어났을 때부터는 아니더라고. 원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응. 막 이렇게 뭐 놀이터에서 뭐 놀이터에서 뭐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승훈이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많은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들 중에 이른바 범죄가 뭐 할 거다?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 걱정을 해. 난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해코지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또는 요 것과 관련해서 그 난민들 속에는 뭐
테러리스트, 등이 숨어 있어서 우리 사회를 뭐 할 거다? 위협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난민이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그다음 나쁜 놈이 와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어떤 그러한 근거가 있다는 거지. 또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 음, 자,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야.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게. 아, 일자리가 일자리 얘기해. 누구 승훈이. 일자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다고. 어, 그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 난민들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일자리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던 일자리와 그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문화, 종교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야, 지훈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도에 무슨 뭐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응, 힌두교를 믿으라고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응, 우리나라엔 기독교 사람들이 많은데 응,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렇게 종교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응. 아니면은 뭐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야만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등의 그런 것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 문화 종교에 지금 말한 대로 충돌이 있다는 거야. 또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의 약화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난민들이 대부분이 말도 제대로 안 통할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훈이 승훈이 학교에 외국인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너네 학교가 만약 시험 보면 시험 점수가 높아져 낮아져? 평균 점수가 맞아요. 어? 맞아요. 낮아질 거 아니야. 아무도 외국인 친구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말로 공부하면 국어, 수학 뭐 이런 거 과목을 사회 뭐 이런 과목을 처음에 잘하기가 힘들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어? 아유, 저희 반에 파키스탄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어. 걔가 저보다 한국어 잘해요. 아, 그래. 그렇게 적응을 잘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지훈이 네가 예를 들면 어디 뭐, 응? 저기 뭐 파키스탄으로 네가 전화를 갔다. 너가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과연 네가 그 파키스탄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겠는 얘기지. 파키스탄 뭐 수학이나 뭐 이런 건 잘할 수 있겠지만, 파키스탄 뭐 파키스탄 문학, 파키스탄 역사, 뭐 파키스탄 사회 뭐 이런 거를 따라가기에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훈이 지금 말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 온 지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그 아이 자체가 이제 뭐 영특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대다수의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뭐 어디에 근거라고? 반대. 안 돼. 반대측의 어떤 그런 근거라고. 반면에 이 반대측의 근거와 달리 어디 찬성측의 근거도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지훈이가 찬성측의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찬성측의 근거가 아까 일자리 아니 뭐 일자리 뭐야 인력 노동력 부족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일할 음, 사람들이 뭐 하다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이 난민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거다. 특히 이 난민들이 뭐 3D 업종. 3D 업종이 뭐야? 3D 업종이요? 3D 업종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들어봤어. 이 D로 시작한 세 글자. 덜티한. 뭐 덜티가 뭐야? 더러운? 더러운. 뭐 dangerous. 위험한? 위험한.
difficult, 어려움. 어려운. 그러니까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그런 일자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뭐 하다는 거야? 꺼려 한다는 거야. 게다가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 월급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월급도 많이 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3D 업종의 일을 주로 누가 하고 있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그거를 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래서 아까 이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다. 오히려 지금 그 노동력 부족 문제를 뭐 할 거다. 3D 업종 같은 이런 일자리 구하기,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뭐 할 수 있을 거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아이를 안 낳아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요 문제가 뭐 될 거다? 해결이 해결.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갖고 있고 또 아까 인도주의적 차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선행을 베푸는 거고 국제사회 위상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난민을 수용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냐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제 왜 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져 갈 거다. 뭐 이런 것들 또는 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어, 오히려 경쟁력이 뭐 할 거다? 신장 커질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갖고 여기서 문화 종교가 충돌해서 갈등이 벌어질 거다라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 가지 문화 중심이었었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더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똑같은 걸 보고서도 이렇게 판단이 서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찬성 측의 근거와 뭐 반대측의 어떤 그런 근거가 다양하게 있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는 찬성과 반대 난민을 수용하는 부분에서 찬성과 반대의 부분에 어느 부분에 여론이 더 우세한데 우세한 거야? 반대요.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으로만 놓고 보면 반대측의 의견이 찬성 측보다 더 우세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그 퍼센트지는 말을 못하지만 뭐 거의 한 뭐 9대 1, 8대 2 정도로 난민 수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소수의 목소리지만 어쨌든 그런 난민 수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까 승훈이가 이렇게 우려했던 것들처럼 반대측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지훈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 중에 어떻게 도울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 얘기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자,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왜, 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고 하는 걸까? 물고기를 그냥 두면은 음. 그냥 생기는 건 줄 알고 그냥 어쨌든 물고기를 주면은 먹는 방법만 아니까 잡는 방법을 모르니까 음. 커가지고 이제 굶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죠. 아,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옛날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어부야, 어부. 어부가 어부 자식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야. 그럼 이거를 지금 지훈이나 승훈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뭐 유산을 뭐 하지 말고 물려주지 말고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 이거는 어, 돈을 버는 방법. 교육을 많이 뭐 해라? 해라. 시켜라.
교육비를 많이 써라. 쉽게 말해 교육비를 많이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훈이, 승훈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뭐 하는 이유들 중에 뭐 책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들 중에 내가 나중에 너한테 뭐는 못 물려주지만 돈은 못 물려주지만 돈은 안 물려줄 거지만 최소한 너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너가 스스로 직업을 가져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너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뭐 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사실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물론 뭐 당연히 뭐 부모로서 자식을 교육하고 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런 것들도 뭐에 깔려 있다라는 거지. 이처럼 난민을 돕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난민들에게 지금 당장 굶주린 사람들에게 옥수수죽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먹고 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초기의 구호 방법이었어. 근데 그 초기의 그런 구호 방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너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혹시 알아? 응? 아, 혼잡했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이렇게 장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장독 밑에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 새어 나가요. 계속 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물이 차, 안 차? 안 차요. 안 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는 계속 물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먹을 걸 줬어. 그럼 그 사람들이 먹으면 또 그 다음날 배고프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뭐 한다는 거야? 또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야. 그 음, 다음날 또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야. 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사람들을 계속 뭐 한다는 거야? 먹을 먹여줘야 돼. 걸 줘야 된다는 거야. 한도 끝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를 먼저 뭐 하면? 때우면, 메우면, 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물을 부으면 물이 차오르겠지. 그래서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 물을 붓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즉, 그 가난한 어린이들을 뭐 하면 지금 기술 교육을 시키고 직업 교육을 시키면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뭐야? 직업을 얻어서 더 이상은 우리가 그 친구들을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음, 어. 그런데 지금 당장 빵을 하나 주는 게 더 돈이 덜 들까?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돈이 덜 들까? 빵 하나 빵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빵 하나 주는 게 덜 든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당장 빵 하나 주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고마워한다는 거야. 학교 교육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장 눈에 잡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까 선생님이 우려했던 부분들. 그런데 그래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빵을 안 주고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는 그 애들이 뭐 할 거란 얘기야. 굶어 죽는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그 네. 다음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려는데 거꾸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물고기를 줘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정반대되는 주장이거든. 왜 이런 주장을 하냐? 1번 뭐야? 지금은 어장이 없다. 즉 뭐 할 곳? 물고기를 뭐 할 곳? 낚을꽃? 잡을 곳이 없다는 거야. 즉 물고기를 잡아서 그 사람이 어부가 되면 어디 강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기를 이미 다른 어부들이 다 뭐 하고 있어서 먹고.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봤자 물고기를 잡을 어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물고기 잡는 방법이 소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야. 즉 기껏 대학교까지 교육시켜놨는데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가 뭐 하다는 거야? 힘들다.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야.
그럼 대학까지 나와봤자 뭐 하는 얘기야?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그러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뭐 해봤자? 배워봤자 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 2번, 물고기를 받아서, 어? 그걸 팔아서 자신이 뭐해?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수 즉, 물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 주면 승훈이는, 어, 뭐야, 어부하기 싫어. 승훈이는 뭐, 예를 들면 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해.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해. 지훈이는 뭐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 해. 근데 너네들한테 그냥 물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짜증난다는 거야. 대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드는 비용 아까 많이 든다고 했잖아. 학교 그런 드는 비용이 그걸 통째로 누구에게 주면 지훈이나 수근이에게 주면 지훈이나 수근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프로게이머가 되던 어? 역사학자가 되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러니 뭐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물고기를 줘라라는 그러한 새로운 버전이야 이거는. 자,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는 거는 여기서는 어떤 상태야?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야. 응? 당장 굶어 죽는 어떤 그런 상태야. 근데 여기서는 당장 굶어 죽는 상태라면 그냥 물고기를 줘라 했을 때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 근데 여기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는 아니고 여기서는 그 뭐야 좀 더 뭐야 기회를 좀 더 그 확대시켜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가서 너네들은 염소를 길러서 젖을 짜서 뭐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염소 키우는 방법만 알려준다는 거야. 근데 그 염소 키우는 것도 뭐라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애가 염소를 키우든 옷을 만들던 뭐 다른 직업을 갖던 이렇게 뭐 하게 하라는 거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어떤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지. 이해가 좀 가니? 응. 네. 결국은 어떠한 상황인가를 잘 뭐하고 보고 그 상황에서 그 다음 미래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가장 필요로 한 지원들, 가장 좋은 방식들을 적절하게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물고기 줄 거냐,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칠 거냐라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상황과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조건이나 개개인의 처한 그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수근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나온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불쌍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저는 스와질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 물이 없으면 너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다음 지훈씨 해주세요. 저는 마지막에 나온 IT가 가장 불쌍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힘든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대지진을 겪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보면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서, 인간적인 이렇게 생각을 포기하고, 정글링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구우러 온 빵들을 전부 다 독차지하려는 그런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살짝, 너무 별로라고 좀, 그 사람들이, 좀 나쁘다고 생각되고, 그 뒤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 어린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웠기 때문에 저는 IT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슬픈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는 뭐 모두가 다 불쌍하기 때문에 뭐 누가 더 불쌍하냐를 가릴 수 없이 다 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라면 여기 보면 그 잠비아, 아프리카 대륙의 잠비아에서 그 기아에 시달리는 아무래도 배고픈 고통이 뭐 다른 고통도 있겠지만 배고픈 고통이 아무래도 너무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좀 겹쳐가지고.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남을 돕자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제3세계를 돕는 그런 활동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기여 외교라는 얘기가 나오고 vs 자원 외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 기여 외교와 자원 외교. 요거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책 82쪽, 83쪽을 바탕으로. 기업 외교는 음. 세계 국제 위상에 맞게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고, 어, 자원 외교는 아니,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는 선진국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을 싸들고 가서 지원하는 것이요. 그럼 결국 둘의 차이가 뭐야? 기업 외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 나라의 국제 위상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자원 외교는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될 거라고 뭐 천연가스나 무슨 석탄 같은 거를 얻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 자, 승훈이는 그럼 이 기회외교와 자원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거에 더 그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가? 음. 저는 일단 자원 외교. 음.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안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석유 좀 사가지고 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값이 엄청 오르고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석유 많이 나오는 나라에 갔다가 좀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이제 조금 석유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지훈이는? 저는 기업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음, 일단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충분히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없다고 해도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할 수 있는 경제 대국이어서 굳이 자원 외교를 할 것까지는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나라한테 질책을 받을 것 같고, 근데 기업 외교를 한다면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위상과 우리나라의 대단함을 알려줄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랑 무슨 일본의 강제 합병 같은 많은 어려운 어, 일을 겪었는데도 많은 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푸는 마음으로 기업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기회외교에 대해서 지훈이가 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자원외교를 했을 경우에 다른 나라들부터 지탄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 자원외교를 좀 더 노골적으로 비판해 본다라면 지훈이 자원외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자원 외교는 가뜩이나 힘든 나라를 더 힘들게 해요. 가뜩이나 힘든 나라를 더 힘들게 할 거다. 승훈이 이러한 그 지훈이의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돈 들고 가는데 왜 힘이 든다는 거죠? 아, 네. 말하면 돼요. 지훈이. 보통 이렇게 9월 활동을 가는 건 아프리카에 많은 부정부패와 경제적으로 많은 부정부패가 정치가 썩어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힘이 약해서 뭐 있는 자원도 제대로 긁어모을 수 없는 그런 힘든 나라고, 그런 나라에서 전쟁을 하거나 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엄청나게 힘든 상태의 나라들인데, 거기에서
또 자원 외교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져도 그 나라의 뭐 천연가스나 석탄 같은 걸 다 캐가면은 그 나라는 다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승훈이. 그러면은 그 나라는 어쨌든 못 산다고 하는 건데, 못 사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석유나 석탄을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석유로 뭐 기름을 만든다고 해도 자동차가 있을까요? 음, 거기는 그렇게 석유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뭐 미국이나 그런 엄청난 강대국에 데리고 가서 석유를 파고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면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들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자원 외교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기회마저도 다 없애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시 우리나라처럼 이어나갈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기업 외교가 더 좋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여외교와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여외교는 뭐 대가를 뭐 하지 않고 바라지 생각하죠. 않고. 근데 대가를 굳이 바란다라면 명예, 칭찬 이런 비물질적인 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기여외교 같은 경우에. 아, 대한민국이 참 착하구나. 대한민국 훌륭하구나. 이런 칭찬. 근데 그에 비해서 자원외교는 뭘 뭐하고 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하는 거. 즉, 승훈이 나라에 석유가 묻혀 있어. 근데 승훈이 나라는 그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뭐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지훈이가 승훈이 나라를 뭐 해주고 도와주고 너네 나라의 그 석유를 내가 뭐 할 수 있는 권리 달라는 거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야. 어? 선배도 승훈이에게 야, 내가 너네 나라의 석유를 뭐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줘. 지훈이가 나한테 줘라고 할 때 지훈이가 뭐해? 야, 우리가 지난번에 뭐 해줬으니까 승훈이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네가 나에게 그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도와주는 게 맞지 않아? 또는 처음부터 뭐 할 때 지훈이가 승훈이에게 도와줄 때 야, 내가 너 도와줄 테니 석유 개발권은 누구한테 줘?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야? 자원 자원외교라고 외교. 그런다. 자원외교. 어? 이 자원외교를 나쁘게 말하면 음? 나쁘게 말하면 결국은 네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승훈이의 자원을 싼 값에 확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해주는 게 아니다. 도와준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냐. 그게 뭘 도와주는 거냐. 어차피 도와주는 거 다 네가 자원 그거 가져가서 그거 다 빼먹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반면 자원외교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냐. 그럼 승훈이를 안 도와주는 것보다는 어? 승훈이를 뭐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나은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승훈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자원 승훈이 스스로 뭐 할 수 없는데 개발할 수 없는데 지훈이가 가서 착한 마음으로 개발해주면 지훈이도 좋고 승훈이도 좋은 거 아니냐. 두 나라가 서로 뭐 하는 거다? 윈윈 하는 거다. 두 나라에게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 자원외교가 더 효과적이지 않냐. 또 지훈 입장에서 기여외교 퍼주기만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계속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퍼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자원외교를 하면 지훈이가 뭐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남에게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베풀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원외교는 지속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기여외교는 뭐 하지 않다는 거야.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자원외교를 또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자, 요걸 조금 다르게 좀 얘기를 해볼게. 뭐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음, 지훈이가, 승훈이가 그 빵 공장을 해, 빵 공장. 네. 지훈이가 고아원이야. 고아원을 해. 그럴 때 승훈이가 기여외교는 빵을 그냥 뭐야, 지훈이 고아원에 그냥 기부를 하는 거야. 아무 뭐 없이, 조건 없이.
그럼 지훈이가 그 빵을 고아원 애들이 빵을 먹고 고마워하겠지. 네. 그거 네.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기여외교는 자원외교는 승훈이가 지훈이네 고아원에 빵을 주면서 그 애들에게 야 내가 너 빵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이 고아원 애들이 어디 와서 일하라는 거야. 빵 공장. 빵 공장 와서 직원으로 일하라는 거야. 그러면 승훈이는 사람들 뽑기가 힘든데 직원 뽑기가 힘든데 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직원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승훈이 입장에서도 또 뭐가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이익이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근데 어쨌든 지훈이 그 고아원에 도와주는 게 어디냐? 그렇게라도 도와주는 게 어디냐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한쪽에서는 야 자기 뭐 하려고 직원 쉽게 뽑으려고 저거 뭐 하는 거다? 수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저거는 엄밀히 말하면 뭐 하는 게 아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남을 돕는 건 돕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을 돕는 것들은 좋은 행동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보고 있는 거지. 남을 돕지도 않고 승훈이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자원을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차지하고 뺏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도와주면서 자원 개발권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그러면 그건 아주 뭐해? 나이스한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 합리적 소비라는 게 나오고 윤리적 소비라는 게 나와.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100쪽, 101쪽을 바탕으로 이번엔 승훈이가 한번 설명해 볼까? 뭐래요? 어? 음, 저는 저희 승훈이. 네. 음. 그냥 이거는 이 차이인 거죠. 노브랜드에서 사냐 아니면은 샤넬에서 사냐. 뭔 말이야? 네? 그게.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는요. 음, 그냥 하나 제일 싼 거를 고르는 거고 음, 윤리적 소비는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불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음, 많이 따지면서 이제 건강하게 음. 사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장단점을 얘기해 보면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면 합리적 소비는 돈이 안 들어요. 음, 윤리적 소비는 돈이 많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먹고 배탈 날 일은 없어요. 음. 지훈이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중에서 지훈이는 어떤 방향으로 소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지훈이 너는 저라면은 저는 윤리적 소비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윤리적 소비를 한다면은 어, 여기 보면은 뭐 아동, 뭐 지금 반대편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어렵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하게 파는 좋은 사람들에게는 조금이지만 더욱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 과정에서 더욱 좋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소비를 할 것 같아서 윤리적 소비를 할 것 같아요. 승훈이는 저는 합리적 소비를 할 것 같은데요. 왜? 왜냐하면 아니면 그냥 합리적 소비랑 윤리적 소비 그냥 같이 해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같이 해? 그냥 이렇게 조, 품질이 좋은데 싼 거를 찾는 거죠 이제. 처음엔 윤리적 소비처럼 품질이 좋은 걸 찾고 그중에서 싼 거를 고르는. 아니지 품질 좋은 건데 싼 거 찾으면 그건 합리적 소비야 승훈아.
그래요? 윤리적 소비는 단지 품질 좋은 걸 찾는 게 윤리적 소비가 아니야. 지훈이 윤리적 소비가 뭐야? 네? 윤리적 소비. 어, 윤리, 윤리적 소비는 상품을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 품질을 고려하는 것에 넘어서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생각한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선생님이 고민이 있어. 네? 파리바게뜨에서 응? 요즘에 5천 원짜리 할인 쿠폰을 줘. 네? 5천 원에 4천 원, 4천 원, 4천 원이었다. 그러면 11,000원짜리 11,000원어치 빵을 얼마에 살 수 있어? 7,000원이요. 7,000원에 살 수 있어. 반면 일반 제과점은 그냥 얼마에 사야 돼? 11,000원. 11,000원에 그냥 사야 돼. 자, 그러면 파리바게뜨하고 일반 제과점에서 합리적 소비를 한다면 어디가 사야 돼?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요. 파리바게뜨 가서 4,000원 할인 쿠폰 써서 7,000원에 11,000원어치를 7,000원에 사는 게 합리적 소비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냥 옛날에 그냥 이렇게 했어. 근데 요즘 쌤이 고민하는 이유는 요즘에 파리바게뜨 불매 운동하는 거 혹시 알아? 네, 네. 왜? 제조하다 어떤 노동자가 죽었지 않나요? 그 네, 파리바게뜨에 그 빵을 납품하는 그 공장의 어떤 그런 노동자들이 너무 열악한 안전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죽고 그거에 대해서 그 파리바게뜨 그쪽에서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벌어지는데 그걸 시정하지 않는 거에 이제 분노해한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그런 행태를 뭐 하기 위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어?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즉, 그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빵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노동자들의 지나친 희생 이런 것들 아니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지 가격만 싸다라면 그것들은 구매해서 안 된다는 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윤리적 소비라는 거지. 그 윤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4천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뭐하고 포기하고 다른 제과점의 빵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파리바게뜨 어떤 그런 잘못된 점들을 뭐하라고 개선하라고 압력을 가겠다는 거야. 과거에 노제펜 어? 네, 노제팬. 노제펜 운동도 사실은 뭐야? 윤리적 소비야, 그것도. 왜 일본 제품이 아무리 뭐야,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일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일본 제품을 뭐 하지 않겠다. 사지 사지도 않고 일본 않겠다. 여행 가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노제펜 운동이 벌어졌잖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왜 생산과 소비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그런 역사적, 정치적, 윤리적 이런 걸 왜 거기다 끼워서 판단한 얘기야.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는 뭐만 따지자는 거야? 가격만 따지자는 거야. 그 합리적 소비라는 건 이른바 경제 원칙. 경제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뭐 최대의 만족, 효과를 얻는 거. 요게 경제 원칙이고 합리적 경제 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를 하자. 거기에다가 다른 윤리적이고 역사적이고 다른 문제, 종교적이고 이런 다른 문제는 뭐 하지 말자? 끼워넣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합리적 소비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수근이하고 지훈이가 또 이제 뭐해? 약간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지. 승훈이는 합리적 소비라는 부분에 더 무게점을 두었고, 지훈이는 윤리적 소비라는 점에 더 이제 무게를 두었고. 자, 135쪽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른바 함께 여기 뭐 바이 나싱 데이라고 지구 환경 문제가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면서 왜 지구 환경,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결국 우리 인간들이 너무 뭐하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바이 나싱데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5쪽에 보면 그 OR
소비를 줄이는 습관 세 가지 해가지고 OR이라고 돼 있지. 보여? 3번 OR 보여? 아니, 몇 쪽이요? 여기 쪽수가 안 써야 돼. 135쪽. 아, 네. 이거. 이쪽에. OR. 첫 번째가 뭐래? reduce요. 아, 이게 뭐야? 중고, 요게 이제 줄이자는 거야. 네. 그다음에 리사이클이요. 이거는 재활용하잖아. 재활용. 그다음에 리폼이요. 리폼은 재사용. 그다음에 리퓨즈요. 이거는 뭐래? 거절하자는 거. 그다음에 리유즈요. 이거는 뭐 하자는 거야? 다시 사용하기. 다시 재사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사용, 뭐 재활용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 요것들이 이제 조금씩 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거절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거 있지. 요즘에 그 배달 그 할 때 그 빨대라던가 네. 나무젓가락 이런 거 뭐해?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바구니나 뭐 이런 뭐 비닐봉지 이런 거 담아준다고 할 때 나 뭐 하지 마세요? 담아주지 마세요. 나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거절하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동들. 공짜로 준다 해도 내가 뭐 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애당초 이제 자기가 뭐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치약을 이만큼 썼는데 치약을 좀 뭐에 쓰겠다? 반만 쓰겠다. 줄여 쓰겠다. 뭐 샤워를 내가 뭐 30분씩 했었는데, 내가 샤워를 내가 뭐해? 뭐 20분만 하겠다, 10분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물 사용 자체를 뭐 하겠다? 줄이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재사용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하겠다는 거야? 다시 쓰겠다는 거야, 다시. 내가 뭐 공책 썼는데, 5학년 때 공책 쓰던 공책 그냥 6학년 때 뭐 하겠다는 거야? 계속 다시 쓰겠다는 거야. 다시 쓰겠다는 거야. 반면에 이제 재활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뭐야 깡통이나 이런 것들 내놓으면 그 깡통을 가져가서 다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하잖아. 뭐 그런 운동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 소비를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근데 한쪽에 또 고민은 뭐냐면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소비를 줄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소비를 줄이면은 응. 이제 파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요. 그렇지. 파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 어? 즉 공장이 뭐해? 문이 닫아요. 문을 닫아. 공장이 문을 닫으면 환경이 경제적으로 깨끗해져요.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 경제가 어려워져.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은 끊임없이 뭐 한다는 거야? 소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이라는 거야. 소비에 이게 굴러간다는 얘기야. 소비해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들이 많이 취업하고, 사람들이 많이 취업해야 돈을 많이 받아서 또 소비하고, 이게 우리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거지. 경제 발전했던 그런 시장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소비를 줄인다는 것들은 무엇인가? 근데 이제 끊임없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면, 근데 문제는 지구 환경이 뭐라는 거야? 뭐야? 파괴돼서 인간들이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그 두 가지 끊임없이 이걸 굴려가고 소비를 키워가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줄이고 멈춰가는 쪽으로 작동해야 되는 건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길을 뭐 한다는 거야? 선택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지훈이와 순이는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체 게바라와 랄랄라 라틴 아메리카라는 책인데 체 게바라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체 게바라라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체 게바라.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어딜 말해? 라- 남아메리카. 그래요?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페루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에 관해서 나와 있는 책, 체 게바라 라틴 아메리카 책으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설 명절도 잘 보내고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새해 복 계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